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조용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오전 증권사 리포트 17개가 거의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삼성 E&A. 목표 주가는 56,000원에서 72,000원 사이로 줄줄이 상향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리포트마다 반복되는 단 한 줄이 있었어요. 중동이 다시 한국을 필요로 한다. 이 문장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한 줄 안에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당해온 가장 깊은 상처와 지금 이 순간 그 상처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반전의 서막이 동시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동 뉴스 한 줄만 나와도 주유소 앞 가격판이 흔들리던 그 공포, 겨울이 오기도 전에 보일러 기름값 미리 채워 들어가던 그 불안,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평생 이 구조의 피해자로 살아왔던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구조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에너지 시장이 갑자기 한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여러분 월급과 퇴직연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포 속에서 살아왔는지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인지 그 답을 알려면 우리가 수십 년간 당해온 가장 아픈 역사부터 꺼내봐야 하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화낼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입니다. 쉽게 말해 원유와 가스는 사실상 한 방울도 우리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바다 건너에서 사오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딱 한 곳만 보시면 됩니다. 호르무즈 해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목의 가장 좁은 구간이 고작 33km입니다. 차로 30분이면 건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약 95%가 이 한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밥줄이 차로 30분 거리의 바닷길 하나에 걸려 있는 셈이에요.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과 누군가가 작은 충돌 하나만 일으켜도 그 33km짜리 바닷길이 하루 이틀만 막혀도 한국 주유소 가격판은 그날 저녁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장 돌아가는 전기, 우리 집 겨울 기름 보일러, 손주 학원 셔틀버스 연료까지 전부 그 좁은 해협 하나에 걸려 있어요. 이건 지금 처음 생긴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공포가 현실이 된 걸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1973년 겨울 1차 오일 쇼크, 배럴당 3달러였던 국제유가가 단 3달 만에 12달러로 뛰었습니다. 4배입니다. 3달 만에요. 지금 리터당 약 1,700원짜리 휘발유가 석 달 뒤에 6,800원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택시기사님들은 가스 배급표 받아들고 새벽부터 충전소 앞에 줄 섰고, 지방에서는 연탄값까지 같이 뛰어 한겨울에 보일러 못 킨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197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7%를 찍었습니다. 1년 만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4분의 1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어제 100원짜리 두부가 오늘 125원이 되는 세상. 월급은 그대로인데 시장 물가만 하늘로 치솟으니 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시장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과 함께 2차 오일 쇼크가 또 한 번 우리를 때렸습니다. 2번 연속으로 아주 호되게 맞은 거죠. 그 공포가 우리 세대 가슴속에 본능처럼 박혀버린 겁니다. 뉴스에서 중동 나라 이름이 한 줄만 나와도 식탁 분위기부터 굳어지는 집이 많잖아요. 그게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본능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웃으며 이 구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온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50년 동안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태양광도 깔고 풍력도 돌렸습니다. 배터리 전기차가 답인 줄 알았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승용차까지는 잘 굴러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벽에 탁 부딪혔어요. 대형 트럭, 컨테이너선, 비행기. 이 친구들은 배터리로 절대 안 됩니다.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승객도 화물도 실을 자리가 없거든요. 배터리로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건 자동차 트렁크에 기름 탱크를 50개 싣고 달리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게 50년을 헤매다 도달한 최종 답이 바로 수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수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전 세계가 수소를 하겠다고 선언만 하고는 줄줄이 포기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이유는 딱 하나. 너무 비쌌어요. 그 40년짜리 난제를 삼성이 지금 막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40년간 전 세계가 풀지 못한 문제를 삼성이 조용히 풀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낱낱이 해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5년 3월 11일 삼성 E&A가 조용히 공시한장을 냈습니다. 노르웨이의 넬이라는 회사 지분 1%를 우리 돈으로 약 476억 원에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나면 지금 왜 삼성이 그 돈을 썼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넬은 1927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거의 100년 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수전의 기술을 상업화한 곳입니다. 수전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물에 전기를 꽂아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물을 전기로 쪼개면 수소랑 산소가 나온다. 그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공장 규모로 터지지 않고 쉬지 않고 돌리는 게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가 못 풀어온 숙제였어요. 그 숙제를 처음 푼 회사가 바로 넬이고 삼성이 그 100년 내공의 노르웨이 장인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겁니다.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2025년 5월 삼성 E&A가 자체 브랜드를 꺼냈습니다. 이름이 컴퍼스 H2. 첫 모델인 H2A는 알카라인 방식, 그러니까 넬에서 물려받은 100년 검증 레시피입니다. 그런데 반년 뒤인 2025년 11월 아부다비 세계 최대 에너지 박람회에서 두 번째 모델이 공개됩니다. 컴퍼스 H2P, PEM 방식,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조밀하고 더 정밀한 최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에 붙은 수식어가 바로 업계 최초 100메가와트 PEM 통합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PEM 방식으로 100메가와트 한 덩어리를 한 번에 돌려본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삼성이 그걸 처음 한 겁니다. 스펙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수소 순도 99, 99%,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전부 9입니다. 10,000번 중에 불순물이 단 한 분자밖에 안 섞여 있는 수준이에요. 반도체 공정에 바로 꽂아도 아무 문제 없는 최고 등급입니다. 생산 압력은 30바. 뽑는 순간부터 이미 고압이라 별도 압축기 없이 트럭에 바로 실어보낼 수 있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삼성은 알카라인과 PEM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기업이 됐습니다. 발주처가 전력이 불안정하다고 하면 알카라인을 꺼내고 반도체급 고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PEM을 꺼내는 거예요. 양손에 다쥔 장사꾼과 한손만 쥔 장사꾼, 어느 쪽에 줄 서겠습니까? 그런데요, 삼성은 이 기술을 들고 조용히 사막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10조짜리 판을 벌였어요. 오만 두쿰 경제특구.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사막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도 한참 더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하필 거기냐? 지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동 불안하면 떠올리는 호르무즈 해협, 그 좁은 목이 있잖아요. 두쿰은 그 해협 안쪽이 아닙니다.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와 인도양 아라비아해 쪽 바깥 연안에 있어요. 이란에서 드론이나 미사일을 날려도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거리입니다. 중동에서 지정학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최적지예요. 그 땅에서 삼성 E&A를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이 무엇을 약속받았냐? 약 34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47년 동안 독점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권리입니다. 340제곱킬로미터. 숫자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쉽게 환산해 드릴게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5개를 한 덩어리로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한국 기업이 깔고 앉아 47년간 수소를 찍어내는 겁니다. 4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나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주가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를 다 키우고 은퇴할 때까지 정확히 47년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이 계약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90년대에 기름 배급표 손에 쥐고 주유소 앞에 덜덜 떨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손주에게 이 악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47년 계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뭘 세우냐? 재생에너지 설비 5기가와트, 수전의 설비 2기가와트, 연간 그린 수소 22만 톤.
2027년 착공해서 2030년 본격 생산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 뒤면 한국 기업이 찍어낸 청정에너지가 5만 항구에서 배에 실려 세계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반전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삼성만 뛰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건 삼성 E&A, 운반하는 건 SK, 쓰는 건 현대차, 전기 뽑는 건 두산. 수소로 돈 버는 4단계를 한국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은 겁니다. 현대차 얘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2025년 기준 글로벌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42.9%로 세계 1위입니다. 2위 도요타가 7.3%예요. 무려 35.6%포인트 격차. 100명 중에 현대차가 43명 지고 있고 도요타는 7명 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수소하면 일본이 선도라고 아시던 분들, 이제는 옛말이에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우리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상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수소 충전소 1200개소,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도 2031년까지 그린 수소 킬로그램당 1달러까지 낮추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세계 전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혁명이 여러분 월급 봉투와 퇴직연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바로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먼저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봅시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가게는 기름값에 묶여 있습니다. 배럴당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 비용은 수조 원 단위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 돈은 결국 둘 중 하나로 메워집니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국민이 세금과 공공요금으로 더 내거나, 어느 쪽이든 마지막에 영수증을 받아드는 건 여러분입니다. 명절에 고향 한번 내려가려 해도 고속도로 들어서기 전에 주유소 가격표부터 쳐다보게 되잖아요. 겨울이 오면 기름값 걱정에 보일러 설정 온도 한두 칸 낮추는 거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취약 구조가 우리 일상에 찍어놓은 멍자국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 기름값은 알겠는데 수소가 내 지갑에 언제 연결돼? 당연한 의심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용과 임금 문제예요. 정부 로드맵상 2040년까지 수소 경제가 만들어낼 일자리가 42만 개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울산 제조업 종사자가 약 20만 명입니다. 두 개의 울산이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회사, 여러분 업종은 이 흐름 어디쯤 서 있습니까? 직장인이라면 지금 우리 회사 수소 관련 납품처나 수혜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 때입니다. 자영업자라면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유지보수 서비스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린다는 걸 지금 주목해야 해요. 이건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일자리 판이 조용히 재편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자산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어제 아침 삼성 E&A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으로 올린 증권사 리포트가 17개나 쏟아졌어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9.6% 늘었습니다. 중동 재건 사업 수혜, LNG와 수소 수주 확대, 뉴에너지 포트폴리오 강화, 이 모든 게 한 주식에 집약됐습니다. 여러분, 퇴직연금 계좌에 국내 주식형이 편입돼 있다면 이미 이 흐름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이 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여러분 연금 수익률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된 겁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올라탑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악과 현실과 반전,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잠깐 옆에 두겠습니다. 진짜 시나리오 3개를 보시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입니다. 중동 갈등이 격화되어 호르무즈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만 봉쇄돼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향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유소 리터당 약 1,700원짜리 휘발유가 일주일 안에 3,000원을 넘길 수 있어요. 전기요금, 난방비, 가스비,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따라오르고 식탁 물가가 치솟습니다. 오늘 4월 25일 기준 뉴스에서도 이미 중동발 유가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인이라면 실질 임금이 깎이는 효과를 그대로 맞게 됩니다. 자영업자라면 물류비가 오르면서 마진이 압박받아요.
투자자라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달러 자산 비중이 없는 포트폴리오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전개입니다. 2030년 5만 두쿰에서 수소 생산이 본격 시작됩니다. 처음엔 소규모지만 그린 수소 단가가 캐로개당 12,000원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이 오면 경제 방정식이 달라집니다. 석유보다 수소가 싸진 그 교차점, 전문가들은 2030년대 초반을 봅니다. 그날 이후 기름값 공포는 감정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끝나버려요. 수소 충전소가 전국 1,200개로 늘어나고 수소 트럭이 고속도로에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소 관련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금이라도 갖추기 시작한다면 이 파도에 올라타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다 잊으세요. 진짜 역전은 이겁니다. 2035년 한국이 5만 두쿰에서 만든 수소를 일본과 유럽에 파는 나라가 됩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기술로 에너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로 완전히 역전되는 장면이에요. 예전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삽들고 중동 사막에 건설 노동자로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이 그 사막의 미래 에너지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5년엔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수소를 세계에 파는 에너지 강국의 주역이 됩니다. 70년대 기름 배급표 받던 세대가 손주에게 이 악몽을 물려주지 않는 역전, 그게 이 세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수소 산업 관련 직종과 기술이 이 시기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라면 수소 충전 인프라와 연관 서비스업이 새로운 골목 상권으로 열려요. 투자자라면 지금 이 순간이 그 파도가 막 몸을 낮추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세 시나리오 중 어디로 가느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흐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소차 보조금부터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올해 2026년 정부가 수소 승용차 6,000대 보급에 예산 1,897억 원을 배정해놨습니다. 차량 구매 시 지역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보조금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지역별 보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 EV, KR을 바로 검색해보세요. 차 살 계획이 없더라도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는 게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기억하시죠? 보조금을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올라탑니다. 두 번째, 수소 관련 ETF를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기 시작하세요. 어렵게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코덱스 수소경제 같은 ETF 하나로 삼성 E&A, 현대차, 두산 퓨얼셀 등 수소 밸류체인 전체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월 5만 원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2030년 5만 두쿰 수소 생산 개시 시점에 여러분은 이미 이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에서 코덱스 수소 경제를 검색해보세요. 세 번째, 가정 에너지 비용 구조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유류비 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기에는 한 발 먼저 준비한 가구가 비용 절감 혜택을 먼저 가져갑니다. 정부 에너지 캐시백 제도, 태양광 주택 설치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거창한 이야기 같아도 시작은 오늘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 다시 들여다보는 것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소 경쟁에서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그 추격을 어떻게 따돌리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수십 년간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호르무즈 33km짜리 좁은 목 하나에 5천만 국민의 겨울을 걸고 살아온 나라.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사막 340제곱킬로미터 위에 수소 공장을 세우고 세계에 에너지를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면이 이 영상 전체가 말하고 싶은 역전의 핵심입니다. 구조를 알면 공포가 보입니다. 공포가 보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지금 당장 코덱스 수소 경제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주유소 앞에 줄 서던 그 겨울을 다시는 손주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